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도 미국 고용시장 악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연준은 인플레보다 고용 우려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역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보다 고용 우려가 분명하고 주요 IB들 10곳 중에 9곳은 9월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거의 확정적이죠. 기사를 보시면 원래는 연준이 금리를 나중에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었는데 이번 잭슨홀 연설 이후에 전망을 앞당겼다.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시하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어쨌든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고 올해 안에 미국 금리가 2번 또는 3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잭슨홀 미팅 때 발언을 한번 보시면요. Let's go!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의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고 변화하는 리스크 균형으로 우리의 정책 기조 조정은 정당하다. 즉 금리를 내리는 행위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위원들은 지표를 근거로 판단할 것이고 리스크 균형을 보면 고용과 인플레이션 리스크죠. B컷 인하보다는 25bp 인하가 적당하다, 이렇게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중요한 프레임워크 변경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 2% 인플레이션 목표의 일시적 완화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2%를 초과해도 용인하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고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높은 물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존 논리가 현실에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2% 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고 즉각 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 평가 기준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 기존에는 최대 고용을 기준으로 고용 시장을 평가했었는데 지금 고용 시장이 강한 듯 하다가도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불안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을 최대치 기준이 아니라 위험 요인까지 감안해서 평가하겠다, 이 말입니다. 즉 고용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큰 위협이 아니면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 거고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발언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상 연준 의장의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잡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고용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고요. 이 발언 이후에 시장은 급격히 분위기를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준은 금리 동결보다 인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IB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바클레이즈는 9월과 12월에 올해 총 2차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9월, 10월, 12월 3차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JP모건은 이전에는 12월 인하를 전망했지만 이제는 9월, 10월, 12월 똑같이 3차례 인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9월과 12월 추가 인하하면서 그리고 2026년에는 분기별로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장 부정적입니다. 2026년이 되어야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은 100% 맞지 않습니다. 항상 경제 지표와 어떤 사회 이슈가 있을 때 매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고 이런 전망들을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중 9곳이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도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9월 인하가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컨센서스가 빠르게 인하 쪽으로 기울고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이미 금리 인하를 자산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올해 금리 인하까지요. 자, 그러면 연준은 고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물가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PC 개인 물가 지수가 하락을 멈췄고요. 현재까지 관세로 인한 가격 전가 그리고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이 무너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비와 생산이 모두 둔화되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이제 물가와 고용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되는지, 또한 트럼프가 전쟁을 종결시킬지 아니면 힘의 논리로 주변 약소국들을 압박하면서 모든 자원을 빼앗을지, 국제 정세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